일단 과제 아까 몇 문 보니까 뭐 안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저요. 지금 받았잖아. 그래, 오늘까지만 해내신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보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유형별로 한두 문제씩 돌아가면서 같이 푸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고, 자, 모두 162페이지 보세요. 시간 되는 만큼 첫 번째 문제하고 마지막 문제 위주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168번 과제 한 학생들 많겠지만 한번 다시 읽어볼래? 오늘부터 놀러가기 딱 좋은 날이 비가 와가지고. 자, 문제 읽었으면 우리 선생님 표현식대로 한번 바꿔보자.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야? 사람이 몇 명? 7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7명을 일렬로 넣을 거래. 일렬로 넣는다는 말이 선생님식 표현대로 한다면 줄 세우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과정까지만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면 정답은 몇 팩토리얼? 7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렇지. 7명이 있으니까 일렬로 모든 학생들이 선다면 이렇게 줄을 서게 될 건데, 여기 7명 중에 1명 넣을 거고 6명, 5명, 마지막 1명 표현한다면 7P 7이 될 거라서 7부터 시작해서 숫자 7개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원하는 조건이 있었어. 7명 중에 몇 명은 이웃을 해야 된대? 3명은 이웃을 해야 된대. 탄산음료 3종류는 아니구나. 탄산음료와 주스. 그럼 우리 한번 말해볼까? 첫 번째, 이웃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 때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하라고 그랬지? 이것도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은 아니야. 하지만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웃을 해야지만 되는 문제인지 절대 이웃을 하면 안 되는 문제인지를 구분해서 풀 거고, 지금 풀고 있는 이웃을 해야 되는 문제는 가장 먼저 어떤 애들부터 줄을 세우자? 이웃하는 애들부터 먼저 세우자. 그래서 요 탄산음료 서로 다른 걸 해. 그래서 탄산음료를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ABC라고. 가장 먼저 할 건 탄산음료부터 먼저 나열하는 거야. 지금이야 기억이 또 가물가물거리겠지만 시험 볼 때쯤 되면 완벽하게 이웃하는 문제, 이웃하지 않는 문제, 이웃해야 되는 문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떤 애들을 먼저 줄을 세울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ABC 먼저. ABC 먼저. 그냥 전체 인원이 7명이 아니라 3명이라 생각하는 거야. 3명 줄 서는 방법 몇 가지? 6가지. 됐지? 그럼 말로 해볼게. 이 3명이 줄을 서는 3종류의 탄산음료가 어떻게 줄을 섰을 거냐면 ABC, ACB, BAC, BCA, CAB, CBA 이렇게 A, B, C가 어떤 녀석을 제일 앞쪽, 누구를 가운데, 누구를 맨 뒤에 넣느냐에 따라서 6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어쨌든 ABC건 BAC건 CBA건 뭐든 간에 ABC는 붙어있는 게 맞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ABC가 정말 ABC인지 BCA인지 CBA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ABC는 6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있게 돼.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붙어있는 게 문제가 원하는 이웃하는 걸 완성해 놓은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고정을 시켜. 선생님은 지금 칠판에 ABC를 적었지만 여기가 ABC인지 ACB인지 BCA인지 뭔지는 몰라. 그래서 여기다가 6가지로 적어 놓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누구를? 주스의 이름도 붙여볼게. 주스의 이름 라지 A, B, C, D라고 합시다. 이제 얘네들 줄 세우면 되는 거지. 이웃해야 되는 탄산음료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제 순서대로 줄을 세워주면 돼. 누구를 먼저 놓을 거고 누구를 두 번째 놓을 거고 누구를 세 번째 놓을 건지를. 그럼 얘 줄 세울 거니까 인원 몇 명이라 생각하면 되나? 5명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1명, 2명, 3명, 4명, 5명을 가지고서 누구를 첫 번째, 누구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애를 제일 마지막에 세울지를 이렇게 5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6가지 ABC 이웃한 수익 위한 ABC를 이웃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 6가지와 이웃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수까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120가지를 곱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720가지가 정답이 될 것이다. 편하게 수업 듣을 때 집중해서 듣는 건 유지를 하자.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정식 시험 대비는 아니지만 시험 대비나 다름없다고 얘기했죠. 여전히 경우의 수부터 복습을 시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또 할 거야. 근데 어느 정도 기억 되살려 놓은 상태에서 수업 듣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1171번 문제 읽어봐. 엄청 다 온 거 맞지? 여해 누구야? 민찬 찬이 수민 마민 5명 이게 누구야? 호암. 자 갑시다. 선생 둘, 학생 셋, 학부모 셋. 이렇게 있대. 학생은 학생끼리,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이웃하게 세워야 된다네. 누구를 이웃해야 된다고? 학생들끼리 이웃해야 되고 또 누구끼리? 학부모끼리.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웃해야 되는 문제는 무조건 어떤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웃을 해야 된다는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걔네들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 먼저 세울까? 학생. 누구하고 누구? 학생이구나. 먼저 학생 3명 이웃시키는 방법. 학생 이름 붙여줄게. ABC라고 합시다. 그럼 학생 3명 이웃이니까 여기는 A, B, C를 먼저 줄을 세울 거야. 학생들 세우는 동안은 선생이라든가 학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전체 인원이 3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정답이 될 테고, 두 번째 누구도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 3명도 이웃해야 된다잖아. 학부모도 이웃시키는 방법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6가지. 그럼 1번, 2번에 의해서 뭐가 완성이 됐냐면 학생들끼리 ABC인지 ACB인지 BCA인지 CAB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학생들끼리 서 있어 여기에. 그리고 학부모도 라지 B, 라지 C인지 뭐 아니면 BAC인지 아니면 CBA인지 ACB인지 뭔지 모르지만 학부모 3명이 이렇게 서 있어. 맞아? 그리고 그렇게 기껏 붙여놓은 거 흐트러뜨릴 마음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 친 것처럼 이제부터 얘네들이 1명이라고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인원이 2명밖에 없는 거야. 현재까지는. 거기에 이제 누구까지 줄을 세워야 되나? 선생 몇 명이라고 그랬어? 선생의 이름 알파 베타로 해볼게.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를 줄 세워주면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해야 되는 작업. 학생들끼리 건드리지 않을 거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학부모들끼리도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먼저 세워준 거야. 맞니? 이거 이해돼? 다? 그럼 이제 몇 명처럼 생각해서 줄 세운다? 4명처럼 생각해서 줄 세운다. 이거는 계산 여러분들 해주세요. 36 곱하기 24 되는 거지? 36 곱하기 24. 자, 필기들 하시고 1172번 할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번엔 이웃하지 말아야 된대. 이웃해야 되는 문제들은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제일 먼저 세우라고했지. 반대로 절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줄을 세웁니다. 그 기억 한번 잘 떠올려서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볼까? 1172번. 잠깐 집중해서 듣다 보면 오늘 수업 끝난다. 한 이틀, 3일 정도 다시 다음 주부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체력들 만들어 와. 편하게들 마음들 충전들 좀 하고. 자, 시작해볼게. 누구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 제일 마지막에 누굴 세우는 거야?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누구 먼저 세울 거냐? 배우들 먼저 세울 거예요. 배우 세우는 방법 몇 명처럼 생각해? 가수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여기 있는 인원이 4명이 아니라 가수들 2명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가수 먼저 세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건. 외우는 거라 그랬지? 그치? 푸는 방법도 외우는 거야. 개념하고 이런 것들만 외우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참 먼 얘기가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기 막 일주일 며칠 남겨놓고 왜 이거부터 먼저 세우냐고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 선생님 속으로 운다고. 그냥 옛날부터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니까. 그래서 몇 회까지? 2회까지. 2회까지 두 가지까지 그냥 두 가지로 적을게. 거기다가 두 번째 이제 C하고 D를 C하고 D가 이웃하지 않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웃해도 상관없었던 배우를 먼저 세워놨거든. 배우는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 없었어. 이웃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냥 가수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라 먼저 세워둔 배우들 사이에다가 여기 있는 가수들을 한 명씩 넣어주면 되는 거죠. 공간에다가 한 명씩. 그러면 가수들이 서 있는 사이에 무조건 배우들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 문제가 원했던 가수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수 C부터 넣어보자. C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3자리. 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왜 2자리야? C가 들어갔던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웃하게 되는 거니까. C가 들어간 자리를 빼고 남은 자리에 나머지 가수 한 명을 넣어줘야 C하고 D는 이웃하지 않는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가지로? 12가지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필기하시고 1175번 하는 거 여러분들 능력으로 정답 맞춰볼래? 맞추고도 남아.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도
정리하자. 이웃해야 되는 건 무조건 먼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조건 마지막이야. 그럼 지금처럼 이웃도 해야 되고 이웃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이웃하는 애들 먼저 세우고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제일 마지막에 세우면 돼. 그럼 중간이 누구냐? 중간은 이웃해도 되고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중간에 세워주면 되겠지. 첫 번째는 이웃하는 애들 먼저. 두 번째는 이웃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애들 위주로 마지막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세워준다. 이게 이웃 동그라미 이웃 X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그리고 지금도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가 돼서 남아있을 텐데 안 풀려. 몇 명은 풀리겠지. 근데 또 몇 명은 안 풀린단 말이야. 왜 다 이해해서 풀 줄 알았는데 못 풀어. 손에다가 이제 익히는 거야. 이해했으면 선생님이 외우라는 말이 그 이해한 방법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나 하는 그 방법으로 손에다가 한번 시켜봐. 여러분들 손에다가. 자꾸 눈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이해하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이번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 각각의 점수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 누구는 조금 잘 받고 누구는 조금 못 받고. 그게 다 그런 데서 기인하는 거야. 발생되는 겁니다. 머리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없다고 그랬지. 이 정도 외우는데 뭐 무슨 머리가 필요해. 할게. 첫 번째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야? 누구부터 세울 거야? A, B부터 이웃해야 되니까 줄 세울 겁니다. 몇 가지죠? 2패까지 두 가지. 그럼 두 번째 A, B 붙여 놓으려고 먼저 두 가지 체크한 거거든. 그럼 A, B는 한 번만 더 말할게. 선생님은 지금 칠판에 A, B라고 적었지만 이 동그라미 안에 B, A 순서대로 서 있을 수도 있어. 그걸 여기다 두 가지로 체크해 놓은 거야. 선생님 여기 왜 A, B만 적어요? B, A 왜 안 적어요? A, B, B, A 있으니까 두 가지 좀 이따 곱할 거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 B를 적어도 돼. 눈으로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누구 세워야 되지? D하고 E는 제일 마지막에 세울 거니까 붙어있는 A, B에다가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가 그러면 C하고 F니? 그래서 C하고 F를 줄을 세울 겁니다. 몇 명처럼 생각해서? 3명처럼 생각해서 3팩토리얼 가지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절대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D하고 E를 D하고 E를 집어넣을 건데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면 이 3명 물론 4명이지만 얘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1명이야. 얘네들 3명 사이에다가 몇 명씩 넣어주면 끝나는 거? 한 명씩 넣어주면 끝나는 거. 먼저 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4자리. D는 여기 못 들어가. 여기하고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얘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 들어가고. 그럼 2가 들어갈 자리는? 3자리. 그래서 12가지. 그래서 12가지 곱하기 12가지니까 이건 선생님 암산되네. 144가지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럼 필기하시고 1176번을 한번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 잠깐 가져볼까? 재윤이 자는 거 아니지? 또 수업 끝나면 어디 가? 안 가?
번갈아 가면서 세운다는 말 이해 못한 사람 없지?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풀면 되는 건데, 자, 가볼게. 어떻게 주면 되겠어?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저렇게 나열한다는 말을 보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답을 맞춰내느냐 못 맞춰내느냐를 이 노란색으로 구분해주고 싶은데, 두 가지로 번갈아 간다는 건 남, 여, 남, 여, 남, 여 이렇게 세우길 바란다는 거. 이게 번갈아 쓴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인원수가 같을 땐 여자가 먼저 설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번갈아 서는 거야. 분명히 번갈아 세웠을 때 설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거고, 그럼 시작해볼게. 남자부터 세워볼게요. 남자 세우는 방법. 첫 번째 자리에 남자 3명 중에 1명 들어갈 거고, 두 명 남았으니까 여기 2명 중에 1명, 여기 마지막 1명 집어넣으면 되겠네. 1번, 3번, 5번 자리에다가 남자 1명씩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패까지가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1, 3, 5 자리에다가,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2, 4, 6 자리에다가 여자를 A, B, C 중에 누구 넣을지, 남은 2명 중에 여기 누구 넣을지 마지막 1명 마지막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리를 정해놓고 1, 3, 5 남자, 2, 4, 6 여자, 1, 3, 5에 남자 3명 넣는 방법 3패까지, 2, 4, 6 자리에 여자 3명 넣는 방법 3패까지. 그래서 3패 곱하기 3패기 정답이 되는 거고, 36가지로 만들면 되는 거겠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3, 2, 1 3, 2, 1 얘랑 순서만 바뀐 거지 사실 계산은 똑같을 테니까 이것도 36가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72가지가 정답이 되겠지. 이해되나? 잘 봐주자. 이걸 지금 문제는 번갈아 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더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교대로 선다는 말. 번갈아 또는 교대로. 그때 이런 식으로 줄 세워주길 바란다는 얘기였던 거고, 이거보다 난이도가 좀 더 높은 문제가 있겠죠? 78번 한번 시작해보자고. 1178번 시작해봐. 적어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고 78번 문제를 읽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 믿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야. 어려운 설명이 아니고. 개의 숫자 중에서 7개를 뽑을 건데, 그런데 짝수하고 홀수가 교대로 나와야 되는데 번갈아 나와야 된답니다.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7자리 자연수 맞는데 그 7자리로 선생님도 한번 해봤어. 7자리가 몇 자리 수인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리 수. 그렇게 7개 숫자를 넣어서 100만 자리 숫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조건이 있었지. 번갈아 나오길 바란다면 그럼 첫 번째 짝, 홀, 짝, 홀, 짝, 홀, 짝. 이게 문제가 말하는 내용 아닌가? 짝수와 홀수가 번갈아 나오길 바라는 문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홀, 짝, 홀, 이것도 짝수와 홀수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첫 번째 경우는 1번 자리, 3번 자리, 5번 자리, 7번 자리에다가 짝수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홀수는 두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에다가 홀수 하나씩 넣어주면 돼. 그래서 지금도 1부터 9까지 있는 이 자연수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기보다는 문제 풀기 편한 게 여기에 있는 9개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가 1, 3, 5, 7, 9, 5개, 짝수가 2, 4, 6, 8, 4개라는 걸 확인해 놓은 게 문제 푸는 게 좀 더 편해 보이네. 시작합니다. 먼저 짝수부터 1, 3, 5, 7 자리에 짝수 넣을 거야. 근데 짝수가 4개밖에 없죠. 그럼 여기 4개 중에 하나, 여기 3개 중에, 여기 2개 중에, 여기 마지막 남은 짝수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짝수 자리에 짝수 4개 넣는 거 끝난 거야. 바로 이어서 2번 자리, 4번 자리, 6번 자리에다가 홀수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네. 홀수는 5개니까 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첫 번째 홀수는 5개 중에 하나 고민해서 넣어주면 될 거고,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고민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뭐 계속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1, 3, 5, 7 자리에 4개의 짝수를 배열하는 방법 4패까지와 2, 4, 6 자리에 5개의 홀수 중에 하나씩 배열하는 방법, 그거 표현한 게 5P3이지 5P3 5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3개 적는 거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5P3. 그래서 24 곱하기 60 24 곱하기 60이 정답이 되겠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겠어. 두 번째 경우 그냥 바로 갈까? 이것도 숫자 안 적는다. 칠판 봐. 홀 1, 3, 5, 7 자리에 5개의 홀수 중에서 하나씩 4개를 나열할 거니까 순열로 표현한다면 5P4가 되겠죠. 여기 적자. 여기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어서 짝수는 2번 자리, 4번 자리, 6번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짝수는 4개였어요. 그래서 여기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4개의 짝수 중에 순서대로 3개를 뽑아 줄 세워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120, 이거 24, 120 곱하기 24가 정답이 될 거라 그렇게 나온 결과 마지막에 더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꽤나 경우의 수가 크게 나오겠네요. 계산은 그냥 여기까지만. 요령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필기를 간단히 해놓으시고 바로 이어서 갑니다. 1179번 시작해봐. 1179번 문제가 말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해서 그 모양을 만들어 나갈지를 스스로 결정해보라고. 그냥 단순히 줄 세우는 문제가 아니잖아. 줄을 세우긴 세울 거야. 수량 문제니까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건데 자꾸 문제에서 뭐 먼저 해달래. 방금 했던 건 교대로 나와야 된대. 남녀 교대로 나와야 된대. 짝수 홀수 교대로 나와야 된대. 그 앞서 했던 건 누구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는 이웃해야 된대. 자꾸 그냥 단순히 줄만 세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기본적인 틀 안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한두 가지씩 자꾸 넣어놓는 거지. 그걸 어떤 식으로 먼저 해결을 해 놓을 건지를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야.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도 그 쉼표 전에서 문제가 끝냈다면 그냥 6팩이 정답이었을 텐데, 그지? 남녀 합쳐서 6명, 6명 일렬로 세운다고 했으니까 6팩이었을 텐데, 문제가 뭔가를 하나 원하고 있었죠. 자, 그만. 첫 번째. 제일 먼저 뭐부터 하기로 여러분들 넘어갔어? 뭐부터 해결해놓는 게 맞아? 양 끝에 남학생들 먼저. 여기. 그리고 여기. 다른 애들은 나중에 줄 세워주고, 먼저 양 끝,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남학생들부터 먼저 세워줘.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 자리에 남학생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 1명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왼쪽 끝에 남자 ABCD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 넣을지만 결정해주면 돼.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는 남자 몇 명 중에 3명 중에 1명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아직 줄을 누군가가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남학생 세운 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몇 명 남아있지? 그 4명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남자 2명. 아까 남자 4명 중에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1명씩 빠져나갔으니까 아직 줄을 서지 못한 남자 2명과 아예 처음부터 줄 서는 거에 관심 없었던 여자 2명 합쳐져서 4명이 남아있어. 맞아? 칠판 안 보고 뭐지? 그 4명을 여기다가 순서대로 배열해주면 되는 거겠죠. 4P 4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그래서 24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 12, 12, 144. 그럼 정답이 288가지가 되는 건가? 288가지가 정답이 되는 게 맞는 거 같네. 한 문제 더. 1183번 도전해보자. 1183번. 이것도 다들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부연 설명 좀 할게. 그냥 검은 돌, 흰 돌 3개, 2개였다면 검은 돌끼리 같은 건가? 흰 돌끼리 같은 건가? 착각할 수 있어. 고민할 수 있어. 충분히 일리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 검은 돌, 흰 돌 앞에 크기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같은 검은 돌 3개, 흰 돌, 같은 흰 돌 2개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다 다른 5명이 있다고 생각해 주는 게 맞습니다. 검은 돌끼리도 다른 거고 흰 돌끼리도 다른 거니까. 이건 일단 현재까지 각자 머릿속에 쌓여있는 배경 지식이 동원이 돼야 될 것 같네. 겨울방학 때 수업할 때 했었는데 지금 너무 오랜만이고 그 오랜만에 하는 것 중에 지금 이 유형의 문제는 최근 들어 처음 푸는 문제예요. 처음 푸는 문제.
지금 문제를 풀기 힘들게 만들어주는 게 검은 돌이야, 흰 돌이야? 검은 돌 때문이지. 검은 돌을 마음대로 그냥 줄 세워도 되는 게 아니라 검은 돌은 무조건 작은 것부터 먼저 세워줘야 되는데, 맞니? 그럼 들어봐.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일단은 이거 선생님 이거 크기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검은 돌은 문자로 하지 말고 이렇게 있다고 하자. 검은 돌의 이름을 제일 큰 검은 돌을 대, 중간 검은 돌의 크기를 중, 제일 작은 검은 돌의 이름을 소라고 부를게요. 라지 ABC라고 안 하고. 그럼 일단은 대, 중, 소, 검은 돌 3개랑 흰 돌 A, B까지 줄 세울 거야. 줄 세울 겁니다. 몇 팩토리얼 가지지? 5팩토리얼. 5의 계승가지죠? 그래서 120까지가 정답이 돼야 되거든.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근데 봐봐. 선생님이 그 120까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잘 봐야 돼. 이거 120까지 너무 많아서 다 보여줄 수는 없어. 일부만 보여줄 거야. 이 5개를 배열하는 게 120까지가 맞는데 그 120까지 중에 6개만 예를 들 겁니다. 대, 중, 소, A, B. 1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야. 맞습니까? 또 한 가지가 뭐 있느냐? 대, 소, 중, A, B. 중, 대, 소, A, B. 중, 소, 대, A, B. 소, 대, 중, A, B. 소, 중, 대, A, B. 이렇게. 맞아?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120가지가 있는 게 맞아. 근데 그 120가지 중에 잘 봐. A, B의 자리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검은 돌의 위치만 바꾸는 걸로 해도 몇 가지가 나오게 된다? 흰 돌의 위치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검은 돌의 위치만 바꿔도 그 흰 돌 고정된 상태에서 총 몇 가지가 나온다고? 6가지가 나오게 돼. 맞아요? 더 보여줄까?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 한 번에 와닿지 않으면 한 번만 더 보여줄게. 120까지 다 할 수 없다 그랬어. 120개 중에 6가지? 선생님이 또 다른 6가지 한 번만 더 보여줄게. 뭐 있을 거냐? A, 대, 중, B, 소. 이런 배열도 있겠죠. 이 안에 얘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모양도 있어. 맞아?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내가 A, B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 A, B 위치를 고정을 시키더라도 대중소의 위치에 따라 대중소가 아니라 대소, 중, 중, 대, 소, 중, 소, 대, 소, 대, 중, 소, 중, 대. 이렇게 A, B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검은과 돌, 대, 중, 소만 배열을 하는 방법으로만 고려를 해도 각 경우마다 몇 가지씩 나오게 된다고? 6가지씩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런데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A, B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2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봤는데 케이스는 2가지면 경우는 각각 6가지, 6가지 합쳐서 12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검은 돌은 어떻게 서길 바란다 그랬지? 검은 돌은 어떤 애들부터 먼저 서길 바란대? 제일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정답 중에 누구만 정답이냐? 이거 다 오답이야. 누구만 정답이냐? 검은 가죽돌이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만 줄을 서고 있는 얘만 유일한 정답. 여기도 마찬가지야. 흰 돌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검은 돌이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만 서 있는 게 정답이길 바란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정답이 되는 거죠.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중간 거, 그거보다 오른쪽에 제일 큰 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 유일하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네들은 마찬가지. 정답이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120가지의 정답 안에 120가지의 정답 안에 검은 바둑돌이 대중소냐 대소중이냐 얘네들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설 수 있는 경우가 각각 6가지씩 계속 나오는 거구나. 근데 그 6가지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씩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씩만? 한 가지씩만. 6가지 안에 한 가지 정답, 6가지 안에 한 가지 정답. 그러니까 이 120가지를 6으로 나눈 6개마다 정답이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20가지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분명히 어려운 문제 맞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보다는.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얘네들을 한번 줄을 세워봐. 근데 줄을 세우다 보면 A하고 B는 상관이 없는데 검은 바둑돌이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그 120가지 안에는 막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작은 거 막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 중에 작은 거, 중간 거, 큰 것만 돼 있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게 얘네들 가지고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3팩이니까 6가지 아니야? 대중소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잖아. 그 6가지 중에 유일하게 얘만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대중소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얘네들만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소, 중, 대만. 대중소, 대소중, 중대소 이런 거 말고 소, 중, 대만 이 문제가 원하는 배열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3개의 바둑돌, 검은 바둑돌이 줄 설 수 있는 전체 가지수 6가지 중에 한 가지씩만 정답으로 하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120가지를 6으로 6개마다 한 개씩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해가 되는 둥 마는 둥 좀 어렵네 하는 느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지. 계속 연습해가면서 이런 걸 이제 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춰놔야 되는 거고, 한 번에 이걸 완벽하게 뭐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유형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능력 생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틈나는 대로 계속 설명해 주도록 할게. 1184번 시작해보세요. 이것도 단순한 문제라면 그냥 6명 일렬로 안 치는 거야. 일렬로 서는 거야. 문제는 의지 안 친다고 하고 있지만 그냥 일렬로 서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무슨 단서라나 그렇지? 그냥 세우지 말래. 그냥 안 치지 말래.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 자, 해보자. 잘못 뭐부터 해야 돼? 응?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얘들아? 의견 있는 사람 말해봐. 응? 지수하고 미영이부터 먼저 줄. 그렇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지수하고 미영이 먼저 줄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지수하고 미영 줄 서는 방법이 2패까지야. 두 가지. 그렇게 지수하고 미영이를 세워놔야 그 사이에다가 두 명을 넣어줄 거 아니냐. 맞아?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지수하고 미영이가 섰으면 그 사이에다가 두 명 넣어줄 겁니다. 다시 말할게. 선생님, 지, 미만 있는 게 아니라 미, 지도 있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여기 두 가지 있는 거라고. 맞지? 선생님 말 이해되죠? 그래서 지수하고 미영 또는 미영이하고 지수 그 사이에다 두 명 넣을 거야. 남아있는 애들이 몇 명인데? 4명이야. 4명 중에 여기 몇 가지? 4가지. 4명 중에 한 명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는 3명 중에 한 명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12가지. 그렇게 지수하고 미영이 먼저 세워놓고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두 명의 학생 넣어주는 것까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지수하고 미영이 사이에 두 명 세워놓은 거 절대 건드릴 마음이 없어. 이거 흐트러뜨릴 마음이 없습니다. 한 명처럼 생각할 거예요. 이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해놨던 거니까 나 다시 줄 세면서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한 명처럼 생각을 할 거고 몇 명 더 남아있지? 2명. 이거 문자로 적기 좀 애매하네. 여기에 A, B, C, D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4명 중에 2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2명이 여기 적히면 되는 건데 알파벳 표현하기 애매하니까 그냥 기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죠. 지수하고 미영이 섰고 4명 중에 2명 들어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2명은 선생님이 문자 대신 네모하고 세모로 표현을 해놨고. 맞아? 이제 얘네들만 줄 서면 되는 거지. 몇 명처럼 생각해서? 3명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6가지. 그래서 얘를 곱하는 게 정답일 테니까 이것도 정답 가지수는 144가지가 정답이 되는 것 같네요. 조금만 더 기운 내줘. 이건 문제가 없으면 넘기자. 165페이지 필기 다 한 사람부터 1187번 시작해요. 1187번. 그냥 문제였다면 5팩이 정답일 뻔했다, 그치? 그냥 1열로만 나열하면 끝나는 문제였다면 5팩토리얼 가지고 정답이었을 텐데. 겨울방학 때 우리 개학하자마자 잠깐 했던 수업도 잘 떠올려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기억은 적어도라는 말이었거든. 적어도. 그 적어도라는 말 안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를 정답으로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많아. 이 적어도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그 문제가 원하는 적어도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한번 전체의 경우에서 빼보는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떠냐. 적어도 해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 차라리 그 경우를 제외한 정답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찾아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을 거라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 똑바로 들은 친구들은 이 말도 기억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적어도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일일이 다 찾아서 직접 찾아서 덧셈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있는 친구가 더 훌륭할 수 있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 같아. 자, 시작해볼게. 간다. 지금 5개 나열을 할 거잖아. 일단 적어도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푼다고 해볼게. 근데 그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게 무식한 게 아니야. 그래도 경우의 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실력이 완전히 탄탄하게 박혀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좋은 풀이다. 주성아 얼마 안 남았어. 이 말 총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적어도 한쪽 끝 소설이 와야 된다는 경우를 각 경우로 구분한다면 총 몇 가지? 2가지 아니야. 몇 가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적어도 한쪽 끝이 소설이라는 게 정말 한쪽 끝에만 소설이 와도 되고 양쪽 끝 다 와도 된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여기 소설, 여기 만화. 두 번째 여기가 만화, 여기가 소설. 세 번째 양 끝 모두 소설. 지금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정답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3가지나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나 다시 말할게. 나중에 절대 말 바꾸지 않아. 이거 분명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좀 이따 할 거야. 시간적으로도 훨씬 단축이 많이 될 거고. 하지만 나중에 기말고사 볼 때도 이렇게 풀이 적는 친구들 절대 나쁜 풀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인 거지. 그럼 먼저 이거부터 가자. 여기 소설 넣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 만원 넣는 방법. 만원 넣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소설 둘 중에 하나, 만화 셋 중에 하나. 그럼 이제 중간만 채워주면 돼. 몇 번 남아있지? 3권 남았어. 어떻게 남아있는데? 소설 1권에 만화 2권. 그거니까 그 3권을 배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3패까지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엔 저쪽이 만화, 이쪽이 소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중간이 남아있는 책 3권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래서 36까지. 이것도 36까지 나오겠네. 자, 마지막 갑시다. 저기 소설 몇 가지? 2가지. 여기 소설 몇 가지? 1가지. 중간에 몇 권 남아있지? 누구 남아있는데요? 만화책 3권 배열하는 거 당연히 3패까지. 그래서 12가지. 72 더하기 12니까 84가지가 최종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어. 이렇게 찾으면 돼. 아니 문제가 말하는 상황 다 꼼꼼하게 찾았잖아. 그 찾은 경우 더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맞아요? 다만 누가 뭐라 해도 이걸 제일 좋은 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선생님은 이 풀이 좋아하고 이런 풀이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학생 되게 좀 기특하게 생각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그런데 분명한 건 이렇게 푸는 방법보다 시간적인 면에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해주면 돼?
전체 경우에서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정답, 유일하게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게 뭐지? 양끝 모두 뭐가 오는 거? 만화가 오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이 와야 된다는 건 왼쪽 끝에 와도 좋고 오른쪽 끝에 와도 좋고 양쪽 끝에 와도 좋다는 건데, 그거의 반대쪽에 있는 의견이 뭐냐? 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모두 만화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빼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 맞아? 그래서 얘들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풀이를 선택하고 말고 선생님이 신경 안 쓸 건데, 그래도 문제 읽는 와중에 적어도라는 말이 뜨면 그 적어도라는 말을 보고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면 좋겠다는 거. 됐죠? 그럼 전체는 뭐 왼쪽 거 오른쪽 거 구분할 거 없이 그냥 5건 줄 세우는 거 몇 회까지지? 5건 일렬로 줄 세우는 건 전체 경우 몇 가지야? 5팩토리얼 120까지야. 120까지 해서 빼면 돼. 양끝 모두 만화. 양끝 모두 만화부터. 여기 만화, 여기 만화 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 만화 오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기 만화 오는 거 몇 가지? 2가지. 안에 몇 건 남아있지? 3권. 어떻게 남아있는데? 소설 2권에 만화책 1권. 3권 배열할 거니까 몇 회까지? 3회까지. 그래서 36가지. 6 곱하기 6이니까. 그래서 최종 정답은 120에서 36을 빼. 그걸 뺀 게 아마 방금 계산했던 84랑 똑같은 답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풀이는 맞지만 이것도 했던 말이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하고 모의고사 보면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으로 지정했다면 그때도 그 수능 모의고사 문제 경우의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근데 그 경우의 수 문제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풀이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식하게 하나씩 직접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한테 훨씬 더 모의고사 점수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말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찾아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시고 한 문제 더. 1190번. 선생님 1190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오늘 비도 한 점심 때부터 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깥 바람도 쐬고 지쳤던 사람들은 집에서 좀 잠도 푹 자고 해. 적어도라는 말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거야, 그치? A, B 사이에 문자가 6개니까 A, B 사이에 이 문제가 원하는 상황은 A, B 사이에 하나가 오거나 2개가 오거나 3개가 오거나 4개가 다 오거나 굳이 이걸 일일이 다 모든 경우를 찾아서 풀겠다면 4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풀어야 되겠네. 그런데 그 4가지로 구분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정말 남부럽지가 않아. 남들은 조금 더 쉬운 방법, 좋은 풀이, 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풀진 몰라도 지금 문제가 말하고 있는 상황에 어울리는 그 경우들을 하나씩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학생은 선생님이 경우의 수 시험 무조건 잘 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요령은 물론이고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는, 찾아내는 능력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할 거고,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풀이도 적어도라는 말은 있지만 선생님은
모든 경우를 직접 찾을 생각이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겸 시작해볼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지? 제일 먼저 누구부터 세워야 돼? A, B부터 세우는 거 맞아. 맞아. A하고 B를 먼저 세웁니다. 그게 몇 가지야? 두 가지입니다. 맞니? 그럼 여기에 이제 경우가 장난 아니지. 첫 번째 A하고 B 사이에 하나, 두 번째 A하고 B 사이에 두 개, 세 번째 A하고 B 사이에 세 개, 네 번째 A하고 B 사이에 네 개. 맞아요? 이거 가보자. 뭐 끝까지 말하면 문자총 몇 개죠? 6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3개, 여기에다가 우리 이런 모양 만드는 거지. 이건 4개 쓰였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는 5개 문제가 사용됐으니까 하나만 더 배워주면 되겠네. 여기는 2, 3, 4, 6개의 문자가 끝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자. 먼저 A, B 썼잖아. 여기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C, D, E, F 중에서 하나 넣을 거니까 몇 가지? 4가지. 맞습니까? 맞니? 그렇게 했으면 이제 얘를 한 명으로 볼 거다. 왜? A, B 사이 하나 절대 흐트러뜨릴 마음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몇 명처럼 생각해서 4명처럼 생각해서 4팩으로 줄 세워주면 되겠죠. 맞아? 자, 고개 들고 마지막 문제야. 이해돼? 그 다음 여기 A, B 사이에 몇 명? 2명. 남아있는 인원이 C, D, F니까 여기 몇 가지? 4가지. 그 옆에 몇 가지? 3가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한 명으로 간주할 거야. 마지막에 몇 명 세우는 것처럼? 3명 세우는 것처럼. 그 다음 또 갑시다. 여기도 A, B 사이에 4명 남았으니까 4가지, 3가지, 2가지. 이게 뭐 한 거야? A, B 사이에 3명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얘까지 해서 2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2팩 진행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은 A, B 사이에 4명이니까 4, 3, 2, 1 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4팩으로. 그럼 이제 줄이 끝나는 거야. 남은 인원도 없고 6명이 다 서게 된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 진행해보자. 24 곱하기 4 얼마냐? 12 곱하기 6은? 이거 12 곱하기 얼마야? 48? 땡큐. 그 다음 이거 얼마? 24. 그래서 이거 더한 게 얼마죠? 240? 누가 더했어? 240. 이제 땡큐. 240이 나왔네. 그래서 최종 정답은 A, B 선을 세우는 방법 2가지에다가 그 A, B 세운 상태에서 A, B 사이에 1명, 2명, 3명, 4명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240까지. 그래서 정답은 480까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정말 그냥 무식하게, 이거 무식하다는 말 쓰는 거 좀 위험하네. 선생님 이런 분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일일이 모든 경우를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함이라면 이거 전체에서 문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뭐지? A, B가? 그렇지. A, B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은 A, B가 이웃하는 경우만 제거해주면, A, B가 붙어있는 경우만 제거해준다면 나머지 문제가 원하는 정답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전체 몇 명? 6명을 줄 세울 거니까 6팩토리얼 720까지 해서 A, B, U 누구부터 해야 돼? A, B부터 첫 번째 A, B부터 줄 서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줄 서 있는 A, B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몇 명? 4명 줄 세우는 거 몇 명처럼 생각해서? 5명처럼 생각해서 줄 세우는 거 120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로? 240까지 그걸 계산하는데 480 그래서 이건 진실이지 진리야 진리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시험 볼 때는 뭘 보고? 어디 문제 안 적었어? 이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런 생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당연히 맞지만 선생님 말 믿어도 돼 저거 진짜 문제가 말하는 경우를 꼼꼼하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시험 보기 전날까지 만들어져 있다? 그럼 분명히 그 학생은 경우의 수에서 절대 틀리지 않아 선생님 말 믿어도 됩니다 그런 실력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2달 정도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고생들 우리 이제 언제 만나지? 목요일날 몇 시? 목요일날 이제부터 7시 당분간은 고생들 했어. 좋은 연휴를 보내고 오세요. 어디 놀러 와봐. 여기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산 누구 거니 우산?